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거주는 남자 정인아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영상 올리면은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타이어에 관련해가지고 문의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타이어 관련된 컨텐츠 짧게 시작하고 갈까 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차가 실제 지면에 닿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차의 부품 아니겠습니까? 승차감에도 끼치는 영향이 큰데 설 연휴 때 이 윈터 타이어를 끼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쾌재는 좀 아니고 좀 마음의 안정감들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폭설왔을 때 윈터 타이어, 거기에 테슬라 트랙션, 거기에다 롱레인지 이상의 듀얼 모터라고 하면은 거의 무적이죠. 뭐 꽈트로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면은 듀얼 모터, 각각의 모터가 제어하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식 사륜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윈터 타이어가 같이 곁들여진다? 뭐 끝판왕이죠. 네, 물론 윈터 타이어의 사륜이라고 해가지고 맹신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차보다 한계치가 높으니까 그 한계치가 높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 게다가 빙판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를 끼더라도 어떻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물론 빙판에서도 제동거리가 감소하는 것은 오토뷰에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걸 보시면은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까지는 모르더라도 아닌가? 필수가? 왜냐면은 다 같이 윈터를 껴야 사고 날 확률이 다 같이 줄어드니까 저 혼자 제동을 하더라도 다른 차가 받아버리면 이거 말짱 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환경에서 윈터 타이어 굉장히 추천드리고, 겨울에 갈아 끼는 거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그렇게 갈아 끼면은 기존에 있는 타이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보관하고 윈터 타이어 쓰고, 그리고 겨울 끝나면은 기존의 타이어 바꾸고, 그렇게 막 귀찮지 않고 윈터 타이어는 사면은 5년 이상 또 씁니다. 그래서 저는 윈터 타이어 굉장히 추천드리고, 윈터 타이어는 그럼 뭘 껴야 되냐? 우리나라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아이온 쪽에서도 이제 아이셉트 시리즈가 나오곤 했는데 이건 제가 써보지 않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써본 타이어만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타이어 금호 WP72 굉장히 유명한 타이어죠. 뭐 스포츠 성능 이런 거를 따질 타이어가 아닙니다. 겨울에 밟으실 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좀 승차감이 좋아지고 가격도 괜찮고 성능 괜찮은 그런 제품들을 좀 추천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런 광고 받지 않았습니다. WP72 굳이 전기차용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용이 있지도 않고, 다만 이제 흡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원래는 들리지 않았던 타이어 소음이 들리실 수는 있습니다. 가격 보시면은 뭐 어디를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시세가 이렇습니다. 내짝 해봐야 한 60, 70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리고 이걸 하면은 전비가 떨어지냐? 제가 이거는 예전에 전비 테스트에도 올렸지만 전비 하락 없습니다. 되려 더 좋다?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푹신푹신하고 이 마찰 같은 것들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런 컴파운드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비 하락 영향 없습니다. 이거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 타이어 잘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금호 타이어 WP72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계절 타이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타이어는 이 제품입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23545 18인치. 왜 이거를 샀냐면은 원래 미국산 차량이 들어올 때 모델 3의 순정 타이어가 바로 미쉐린 MX M4였습니다. 프라이머시 MX M4. 근데 MX M4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좀 추워졌을 때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약간 개선하고 전체적인 다른 성능도 개선한 게 바로 프라이머시 투어 AS.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정말 많은 타이어의 OE 타이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옵션 1이라든지 EV9 쪽이라든지 현대기아에도 많이 들어가고 제네시스에도 GOE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흡음재가 붙여서 나오기도 해요. 네, 물론 이게 GOE처럼 OE 타이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순정 프라이머시 투어 AS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가닥은 똑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타이어다, 그리고 MX M4의 후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어 AS를 꼈고 약 한 2, 3만 정도 탔죠. 지금은 뭐 WP70이지만 그 전까지는 이걸 계속 타고 있으니까 지금 보관 중입니다. 타면서 느꼈던 것은 기존에 좀 컴포트한 것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대안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즉슨 다소 좀 단단한 승차감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 완전히 푹신푹신하지 않습니다. MX-M4의 후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델3 하이랜드 타시는 분들 한국 타이어 에보 S1 이거보다는 승차감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좀 단단하고 그리고 실내 미쉐린 아니겠습니까? 미쉐린이 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트레드가 닳더라도 성능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 이거는 미쉐린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브랜드는 이 트레드가 닳아감에 따라서 성능 하락이 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타이어 평가를 할 때는 새 타이어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 닳았을 때 기준으로 타이어 평가를 하는 거 케이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쉐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내 미쉐린 하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미쉐린을 좀 선호를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다는 건 지금 아닌가? 아무튼 저는 모델3 롱레인지 출력도 굉장히 좀 높은 차고 단단한 이런 서스펜션 세팅 이런 거를 봤을 때 파일럿 스포츠 이쪽 계열로 가지 않는 그냥 무던무던한 그런 스펙의 타이어를 찾으신다고 하면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전 추천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컴포트한데 전비가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타이어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뭐 이거 가셔야죠. 네,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라인업이죠. 아이온 에보 AS 시리즈 모델 Y는 SUV 붙은 거 사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어차피 그렇게 나와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타셨는데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컴포트해지고 전비 하락 없고 이 안에 흡음재 들어가기 때문에 조용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이 안살 이유가 없는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스포츠 성능은 조율을 좀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컴포트 성향이 커지면은 이 스포츠 성향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렇게 막 밟을 그럴 상황이 없으신 분들이 절대 다수니까 저는 이 타이어도 좀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입니다. 그냥 에보 제품은 서머 타이어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길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쉐린의 전천후로는 뭐 크로스 클라이밋 2가 있는데 올 웨더 타이어죠. 올 시즌이 아니라 저처럼 겨울마다 타이어 교체하는 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로스 클라이밋 2 이것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보다 좀 더 쌉니다. 이 전천후로 탈 수 있는 이 타이어도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편집 어떻게 하지? 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다뤘다가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이 어닝콜 소식 중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신제품 소식이다. 25년 상반기 내에 좀 더 어포더블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싼데 우리 거 좋다. 그 말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어떤 차가 나오냐? 왜 모델 Y 주니퍼 나왔는데 또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거 보시지 않습니까? 가칭 모델 Q로 불리고 있는 해치백 형태. 네, 이 디자인은 상상도고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죠. 사이버캡하고 유사한 디자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 4m가 되지 않는 컴팩트한 그런 해치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가 작더라도 테슬라의 이 소프트웨어 이 기술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토파일럿 들어가고 FSD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좀 더 하나 더 나아가지고 기존의 모델 3, 모델 Y, 모델 X, 모델 X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테슬라의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신 아키텍처가 적용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차에는 적용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48V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12V를 기반으로 이미 아키텍처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걸 48V로 바꾸지 않았죠. 왜냐? 기존에 있는 모델 Y가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니퍼에서도 그대로 많이 쓰게 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전장 시스템 같은 경우 이거를 12V에서 48V로 바꾼다? 테슬라에 공급하는 협력 업체도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혼자 다 한다라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협력 업체로부터 부품 받아가지고 조립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거든요. 더구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볼륨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싹 바꾼다?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제대로 조달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생산량에 차질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 통용되는 그 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차를 설계한다
그리고 생산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마치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가 제대로 된 SDV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차지 않습니까? 뭐 현대기아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솔직히 SDV를 따라하는 거지 SDV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게 새롭게 차를 설계하고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제조사들보다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또 모델 Q에도 적용이 될 수 있죠. 처음부터 설계하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48V 스탠다드 그대로 집어넣고 커넥터 200개짜리 6개로 통합해 하네스 굵기도 좀 줄이고 굴이 들어가는 것도 줄이고 그만큼 무게도 낮추고 하는 방식으로 모델 Q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델 Q가 모델 Y, 모델 3, 심지어 모델 S, 모델 X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최신 기술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기술들이 모델 Y는 안 들어갔지만 모델 Q에는 들어갈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아 캐스팅 쓰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아질 거고 48V 시스템도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800V 시스템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네, 물론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800V 시스템을 적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테슬라 이 컨디션에서는 4680 배터리가 유일하게 800V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는 800V 시스템 차량 사이버 트럭에만 유일하게 4680 셀이 들어가면서 800V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래서 이 800V 시스템이 리튬 인산소 배터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 있을까? 과연? 좀 이 부분 좀 의아하긴 해요. 하지만 이 저전압 시스템 48V 시스템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밖에 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이런 거 스티어 바이 와이어 리어 USB 이런 건 안 들어갈 것 같고 아마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48V 시스템 기가 캐스팅의 확장 이 정도는 그래도 레드우드 모델 Q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저렴하게 차를 내놓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델 Y를 잇는 볼륨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EV3랑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다? 그러면 EV3의 판매량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잡아먹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EV3 훌륭한 차지만 얘가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 잡아먹을 거라 생각하고 중국에서도 이 저렴한 차량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이제 중국인한테 물어보면은 테슬라는 마치 핸드폰계의 아이폰이다. 왜냐? 다들 사고 싶어해. 근데 아이폰을 못 사면 그때 중국산 다른 스마트폰을 찾게 되는 거고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사지 못하면 그때부터 자국산 전기차를 찾게 된다고 하죠. 테슬라 위치가 딱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모델 3, 모델 Y가 우리나라 사람 눈에는 저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비싼 차거든요. 아무리 중국이 소득이 높아지다 하더라도 빈부격차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모델 3보다 저렴한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뭐 게임 셋이죠. 중국만 그렇습니까? 동남아시아 그쪽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고 유럽 시장에 간다? 유럽은 또 컴팩트한 차 좀 좋아하죠. 거기에다가 또 일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본은 굉장히 폐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일본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모델 Q 저렴한 해치백 차량 이게 나온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철옹성 같았던 이 일본의 전기차 이 배타적인 환경이 무너질지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스펙의 이런 차 굉장히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델 3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모델 3 진짜 리프레시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 소식이 나옵니다. 테슬라 레퍼럴 링크를 통해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 할인받는 거. 우리나라에 이게 반토막이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모델 3 주문하잖아요. 이 미국에서. 그러면은 29,990불에서 27,499불 무려 2,500불을 할인해 줍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다른 차들은 뭐 없냐? 아닙니다. 모델 Y도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할인폭이 500불. 모델 X 보세요. 야, 1000불. 모델 X 1000불. 야, 화끈하다.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거 가지고 차를 바꾸더라고요. 저처럼 비둘기 모델 3 타시는데 레퍼럴 쌓인 걸로 차를 살 수밖에 없을 때 레퍼럴 쌓인 게 거의 막 우리나라 돈은 막 2,500만원 막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긴 왜 이렇게 많이 쌓이나 했더니 이래서 그런가 봅니다. 미국 할만한데요? 아무튼 이 모델 3가 굉장히 혜택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좀 걸맞는 무이자 혜택이 있죠. 근데 이 무이자도 할부를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혜택이지 나는 현찰박치기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혜택이 들어올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레퍼럴 링크 혜택을 250
250을 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줬던 적이 없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레퍼럴 링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테슬라 샵에서 쓸 수 있는 이 크레딧을 주는 게 테슬라 코리아가 잘 용납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250 막 이렇게 할인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이 기존에 있었던 혜택에 더해서 무언가 혜택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FSD 이전 혜택 같은 거라든지 무이자 할부 혜택 좀 더 연장해 준다든지, 옵션 같은 것들을 몇 개를 풀어가지고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좀 제공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델3 주문하고 취소하면은 어드바이스가 전화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혜택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테슬라 한 1, 2년 정도 보시면 아시죠? 어드바이저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더 좋은 혜택이 있다는 얘기. 항상 이거 과학 아닙니까? 과학? 그래서 이 모델3의 할인 혜택이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 급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거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혜택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리프레시된 모델3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범퍼 카메라를 들고 나오고 방향지시 레버가 추가될 가능성이 또 있겠죠. 이쯤 되면 과학 아닌가? 혜택 준다고 홍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좀 뭔가 있다. 테슬라 코리아도 전략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풀 때 한 번에 촥 풀고 그 다음부터는 혜택이 정말 없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항상 뭔가 좀 더 있었어. 테슬라 코리아 분들 보고 계시면 좀 고민해 하셔가지고 마케팅 전략 짜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께서 문의하셨던 타이어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신차 소식, 모델3 하이랜드 미국에서의 할인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